갑자기 시험 성적이 확 오른 거예요. 1등을 해버린 거야. 안녕하세요. 함께 한방에 쉽게 한방의 준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했고 지금은 국어 강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처음부터 공부를 잘했던 건 아니에요. 원래 제가 ADHD가 되게 심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 특이죠. 부모님들이 바둑학원을 보내든지 아니면 운동선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항상 바둑학원에 가면은 산만한 애들밖에 없어. 운동선수들 하는 애들 보면은 산만한 애들밖에 없어. 그치? 저의 경우에는 운동선수를 했었습니다. 저는 양궁을 했었어요. 꽤 잘했어요. 주장까지 달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김재덕 선수의 위치에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공부랑은 조금 담을 쌓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직장이 옮기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임당초등학교라고 하는 곳에 갔거든요. 근데 갔더니 와, 거긴 학교가 조금 안 그래도 경산이라고 하는 대구 옆에 조그마한 위성도시였는데 거기서도 제일 작은 학교인 거예요. 전교생이 다 합해서 100명이야. 그리고 한 학년에, 제가 있었던 학년에 18명밖에 안 되는 거야. 말 그대로 시골 깡촌이었던 거죠. 자료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주변이 다 논밭밖에 없어요. 뭐 그러니까 할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하는 게 뭐냐? 경찰과 도둑. 요즘에 또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맨날 PC방 가가지고 서든어택하는 거. 진짜 말 그대로 놀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소설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아주 우연이었는데 어머니가 그냥 어느 날 김정현의 아버지란 책을 저한테 선물해 준 거예요. 이 소설은 되게 감동적이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스포를 피하고 최대한 건조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소설을 보면은 아버지가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사실 말단 공무원이거든요. 근데 가족에 대한 책임감은 굉장히 크셨던 분이에요. 평소에는 되게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했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아버지가 맨날 술만 먹고 집에서 이렇게 막 뒹구시는 거야. 그래서 자식들은 그거 보고 막 아버지를 막 무시했어. 근데 아버지가 사실 뭐였던 거야? 암이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췌장암. 아버지가 그래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때 막 가족들이 막 난리도 아니에요. 제가 딱 소설의 그 클라이막스를 딱 보고 있는데 철컥! 갑자기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남자들 특 뭔지 알죠? 절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안 우는 거. 그지? 눈물을 막 겨우 참고 막 아빠 왜 그래요? 막 이랬었어. 근데 아버지가 제 옆에 앉으시더니 아버지가 무게를 잡으시는 거예요. 암일 수도 있다. 최근에 많이 아프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께서 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이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버스 운전사였거든요. 근데 버스 운전사는 오전반, 오후반이 이렇게 있어서 교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고 어떤 때는 12시에 나가서 출근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규칙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밖에 나가셨습니다. 근데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했었던 것 같아. 다음날 아버지가 친구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대구에 유명한 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바로 경신고등학교인데 거기에 고3 담임을 하셨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버지 친구였던 거야. 이제 그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공부를 잘하려면 이거 한번 읽어봐라 하고 이렇게 주셨는데 합격 수기였던 거예요. 거기에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막 쓰여 있었어요. 지금 보면 되게 흔하디 흔한 그런 내용 뭔지 알죠?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한 50번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당장 그날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날부터 하루에 중학생이 12시간씩은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하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 그냥 실천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갑자기 시험 성적이 확 오른 거예요. 제가 전교 한 40등 정도였거든요. 100명이 정원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1등을 해버린 거야.
주변에서 막 다 놀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아버지도 깜짝 놀라가지고 춤추고 막 난리 나셨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공부의 맛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되셨냐고요? 잘 계셔요. 알고 보니까 오진이더라고요. 되게 싱겁죠? 근데 사실 이러한 계기는 누구한테나 다 한 번씩은 다 있어요. 없다는 사람은 뭐냐? 있는데 자기가 까먹은 거예요. 근데 그 계기는 누구나 다 있지만 누구나 다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저와의 차이점은 뭐냐? 저는 꾸준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공부해야 될 이유 자체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냥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이유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게 제일 중요했던 거죠. 제가 정말 팬인데 여러분 김연아 선수 다들 알죠? 막 누군가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생각하면서 스트레칭 하세요? 그랬더니 김연아 선수가 얘기한 게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계기가 아니었습니다. 계기는 금방 흐려지기 마련이에요. 그 당시에는 진짜 진심이었지. 근데 진심은 끊임없이 계속 바뀐다니까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진짜 신기해서 안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안 할 이유를 끊임없이 만들어내. 그러면 우리는 인지 부조화를 겪기 싫은 거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데 하기 싫은 나를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그냥 하셔야 돼요. 저는 그냥 했을 뿐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계기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